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포털이 다시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 여성봉사센터 KCS에서 다음 달부터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비용을 의료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포털이 다시 열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1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15일 종료되도록 할 것이지만 세입자 보호 및 임대료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한 번 더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포털은 11일 오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주법원 린 코틀러 판사는 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의 3일 내 신청 포털을 다시 열라고 예비적 금지 명령을 통해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세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퇴거 유예 조치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18억 달러 규모 ERAP 자금을 연방정부에서 받았지만 신청 금액은 25억 달러에 달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주는 호컬 주지사가 지난 가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던 10억 달러 중 일부인 2,7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민권센터에서는 퇴거 유예 중단 대처를 위한 세입자 권익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퇴거 유예 조치 중단 뒤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민권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줌으로 열리며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니쉬로 통역 가능합니다. 설명회에 관한 문의는 민권센터 718-460-5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인 여성봉사센터 KCS에서 다음 달부터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KCS 공공보건부 지선우 코디네이터는 11일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KCS에서 시행할 상반기 유방암 무료 검진에 대해 안내하고 검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무료 검진의 자격 요건은 40세에서 79세 보험 가입 여성, 50세에서 79세 보험 미가입 여성, 지난 유방암 검진일로부터 1년 이상 되신 분 등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40에서 79세, 그리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79세의 여성분이면 누구나 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단 뉴욕시, 맨하탄,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이렇게 5개 버로우 안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검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유방조영술 메모그램을 받으신 지 1년이 이상 되셨어야 되고 현재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이신 분의 경우에는 현지는 검진을 받으실 수는 없으시고요. 과정이 다 끝나시고 나서 또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유방암 무료 검진은 다음 달 말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2월 26일, 4월 22일, 5월 28일, 6월 18일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행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만백성 교회에서는 3월 20일 무료 검진이 열립니다.
2월 26일 토요일, 그리고 3월 20일 일요일, 4월 22일 금요일, 그리고 5월 28일 토요일, 6월 18일 토요일이고요. 3월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에는 모두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검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며 사전 예약과 검진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검진 예약은 저희 KCS 공공보건부로 전화 주셔서 전화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예약하실 수 있고요.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각 15분 간격으로 한 분씩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시간 요청하셔서 검진 예약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전 예약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제 검진하러 방문하셨을 때 반드시 소셜 디스턴싱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으로 이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선우 코디네이터는 현재 KCS가 뉴욕주 보건국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유방암 예방 설문조사에 대해 소개하며 참여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뉴욕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 여성분들이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매년 유방 촬영술, 그러니까 메모그램을 받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 예상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CBS 상품권 20불에 저희가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리고요. 저희 KCS로 방문하셔서 페이퍼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도 가능하십니다. 무료 검진은 KCS 공공보건부 646-853-1198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비용을 의료보험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오는 15일부터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 구매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자가검사 키트 5억 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며, 보험사는 1인당 매달 최대 8차례에 걸친 자가검사 키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지난달 초 340만 명 선을 유지했지만 지난 7일 탑승자는 이보다 50% 이상 줄어든 2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월요일 이용객도 234만 명에 그쳤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44.9%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지난해 12월 팬데믹 이전 500여만 명의 60% 수준으로 회복됐다가 급감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뉴욕주 확진자가 하루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듦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수익은 더욱 감소,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해 말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은 팬데믹 이전의 8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려야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7명의 사망자를 낸 브롱스 아파트 화재 대참사와 관련 유족들이 11일 랜로드를 상대로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롱스 333 이스트 181 스트리트 19층 아파트의 임대인 2명은 이날 브롱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브롱스 파크 3등 랜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원고를 더 모아서 집단 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임대인들은 랜로드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장난 문 등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10억 달러, 징벌적 배상 20억 달러 등 3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임대인들은 추후 뉴욕시 빌딩국, 주택국, 개발보존국, 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멜라니라 로카 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4년 이후 약 30건에 달하는 건축 위반 티켓을 받았으며, 랜로드는 주정부로부터 수리비로 2만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당초 이 아파트 화재로 19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어제 사망자 수를 17명으로 정정 발표했으며,
뉴욕시 행정 능력이 사망자 수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인들이 임신을 포기하거나 미루면서 신생아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예상보다 6만 명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신 기간을 반영해 역산하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임신한 여성이 적었다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으로 임신을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신생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뉴욕과 델라웨어, 뉴햄프셔, 매사추세츠주 등 북동부 지역 주이며 초기 대유행의 진원지로 꼽혔던 뉴욕의 출산율은 2020년 12월 무려 23.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학력의 30, 40대 여성,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출산율이 급감했으며 40세에서 44세 여성의 출산율은 13.2%, 35세에서 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6% 각각 감소했습니다. 예상과 실제 출생 신생아 차이가 가장 큰 달은 지난해 1월로 이를 역산하면 2020년 4월이 되며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던 때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연방전염병 연구소장이 어제 연방상원청문회에서 랜드폴 공화당 의원의 사임 요청을 받자 폴 의원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연방상원청문회에서 랜드폴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파우치 연구소장이 81세를 넘긴 고령에 30여 년째 소장직을 유지하며 1년에 43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상원 의원들은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우한연구소에 연구소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효율적인 방역 대책도 수립하지 못했으므로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폴 의원이 사사건건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공격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폴 의원의 중상모략으로 나 자신과 가족들이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달 검거된 괴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내가 포함된 암살 대상 리스트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절대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진할 때 이를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과학적 접근으로 대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3월부터 3번이 아닌 4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온 파월 의장은 11일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 고용과 경기 부양책 대신에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물가 급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더 많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연준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올해 0.25%씩 3번이 아니라 최소 4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연준이 만약 올해 4번 금리를 인상한다면 분기별로 1회, 즉 3월과 6월, 9월과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도 미국 경제가 올해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일 것이며 연준도 4회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수정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3월 자산 매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경제가 다소 위축되지만 물가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물가 급등을 완화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합법 이민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면 운전기사 부족을 비롯한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크 회장은 이민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완화시키는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라크 회장은 아직도 정부가 개입해 강권을 휘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다.
큰 기업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연방의원과 인수합병에 공격적 입장을 보이는 연방거래위원회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라크 회장은 행정부 강요와 선출직 정치인들이 기업 방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막을 것이라며 반독점 정책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유망한 직업은 간호사 등 헬스케어 직종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이 꼽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올해 가장 유망한 직종은 사이버 정보보안 분석가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막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위는 현장 경험과 대학원 과정을 마친 숙련 간호사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진료나 약 처방까지 담당하며 코로나19 등에 따라 미 전역에서 극심한 부족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3위 역시 피지션 어시스턴트, 즉 의사보조로 의과대학보다는 짧은 전문의료 인력 과정을 밟으며 자격을 얻게 되며 4위도 메디컬, 헬스케어 서비스 매니저가 꼽혔습니다. 또 5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6위는 데이터 분석가, 7위는 파이낸셜 매니저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미국 사회의 수요, 10년간 증가율, 중간임금, 고용률, 미래 전망, 스트레스, 월라벨 등을 고려 매년 유망 직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연일 확진자 수 사상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달 안에 유럽 인구 절반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SBS 한세연 기자입니다.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35만여 명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5일 33만 2천여 명보다 2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3,900여 명이 중환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도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 6일 21만 9천여 명을 닷새 만에 넘어섰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294명으로 지난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다였고 영국에서도 코로나19로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379명이 숨졌습니다. 가파른 확산세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달 안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We cannot say that we have already reached that status. So the virus is still behaving as a pandemic virus and the Omicron emergence is clearly showing that. 미국도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1만 7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집계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3만 7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이 98.3%에 달해 압도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2주 전보다 83% 증가해 지난 겨울의 정점을 넘어섰다면서 백신 접종 확대 등 강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미국발 항공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민용항공국이 최소 6개 항공사의 미국발 중국행 항공편 일정을 취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60편으로 상하이행 항공편입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연일 초강력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11일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분간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 여권으로 190개 국가 방문이 가능해 독일과 함께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연방 상원의원 출마 제의를 받았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갓난 아이를 병원으로 호송하던 의료 헬기가
필라델피아 교회 주택가에 추락해 기체가 두 동강 났지만 아이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180만 배럴로 지난해 1,120만 배럴보다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24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사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영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판매 인력 수백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 200여 명이 수감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추첨에서도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14일밤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금이 3억 2,5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0분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